하시고요. 자, 그래서 자, good decision, 좋은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자, product는 애들 제품이란 뜻도 있고 결과물이란 뜻도 있죠. 산물, result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감정적인 뇌 부위의 결과물로서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누군가는 선생님 도대체 왜 감정의 의사결정에 왜 영향 끼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가 working on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냐, working이는 어떤 거를 담당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deliberative part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deliberative 하면 무슨 뜻이냐면 숙고하는. 얘들아 숙고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깊이. 다시 말하면 이 감정 부위라고 하는 게 뭐를 담당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야? 깊이 생각하는,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숙고한다고 하자. 여기 영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얘들아 당연히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손상되면 의사결정도 제대로 내릴 수가 있어 없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주장, 다시 말하면 감정은 의사결정 잘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모순된다. 다시 말하면 얘랑 반대된다는 얘기야. 자, 어떠한 가정과 반대되냐? 자, 알아보자. 이 가정은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나온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의 주장은 이렇대. 야, 감정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좋은 의사결정을 하게 하기는커녕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니까? 이렇게. 그쵸? 어디에?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야, 감정적으로 의사결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here, 여기에 안 중요하고요. 가주어 진주어로 이렇게 가정된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자, 의사결정은 자, be 모델링이 될 수 있다. 그냥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어떻게 함으로써? 만들어짐으로써. 그러면 전통 경제학에서는 애들아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지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냉철하게 하세요. 냉정하게. unemotional. 감정적이지 않게. 이거 패션 방식이죠. 그래서 전통 경제학에서는 야, 의사결정 감정 싹 빼. 냉정하게 해. 이렇게 주장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의사결정이 optimal. 이거 무슨 뜻이야 얘들아? 최적의. 그래서 감정을 빼고 optimal 최적의를 적으세요. 감정을 빼고 하는 의사결정이 야, 그게 짱이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건 갑론을박이죠. 서로 주장이 다르지. 결과는 어떨까? 자, 하지만 연구 결과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감정이라고 하는 부위, 이거 어디로 넘어가? 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왜 이러는 거예요? 자,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럼 누구? 윈? 그죠? 얘 윈이죠. 얘 주장이 맞다라고 주장돼 왔다는 거지. 이거 요양문이었어. 간단히만 보자. 자, 숙고하는 부위, 다시 말하면 깊이 생각하는 뇌 부위와 연관된 감정적 뇌 부분은 강화시킨다. 의사결정의 효과를 확 올린다. 그리고 앞에 주장은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contradict, 모순되다 반하다 똑같아. counter, 반대된다. 어떤 생각? 어떤 감정에 관한 생각?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건 누구 의견이야? 전통 경제학에. 이렇게 되는 거지. 결론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거 봅시다. 자,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자료를 준다고 해. 그런데 50, 너무 싫어, 너무 좋아. 표정이 그게 뭐야? 너무 싫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하고 약간 오묘한 표정인데? 근데 선생님이 직접 보충 날에 갑자기 얘들아, 너네가 내일 100점을 맞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지금 50개가 있어. 여기서 근데 단 3개만 선택해 갈 수 있어. 그 선택에 따라서 너는 시험의 결과는 달라지는 거야. 거의 사기꾼 도전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과 선생님이 얘들아, 여기 5개 자료 있어. 여기에서 3개를 뽑아가면 너네가 100점 맞을 가능성이 더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떤 게 너네들의 마음이 좀 편해? 그 3개를 고르고 집에 갔을 때? 5개 중에서 찜찜하죠. 어머, 47개 중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얘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선택지가 많으면 좋다, 싫다? 싫다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이 소재는 얘들아 진짜 많이 나와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이 지금 모의고사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부교재 가르치면서 선택의 폭이 넓으면 사람들은 불행감을 느낀다. 진짜 많이 가르쳤어. 근데 또 나왔잖아. 알고 계세요?
자, 어떠한 쇼핑객들 confronted with 어디에 직면아 꾸며주는 거죠? 그러면 30개나 되는 애들아 종류, variety 하면 다양성도 있고 종류도 있죠. 그래서 구매하면 진짜 고급의 초콜릿을 30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 직면한 사람들은 walk away, 그냥 가게를 떠나, 나가, without, 아무것도 안 사고 나가는 거. 그쵸? compared to, 자, 이거는 뭐와 비교되는 현상이냐? They are, 걔네들이 똑같이, 이거 무슨 뜻이야? 제시되다. 또 이번에 요것 중에 하나 뭐 사세요. 요거 신상품이에요. 이거 맛있는 것들이라고 소개받았을 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몇 개를 소개받았냐? 그거보다 개수가 적겠어요? 많겠어요? 30개보다는 적어야 되죠? 여기서 12개 반이니까 6개 정도? 그리고 선택지가 줄었을 때보다 선택지가 많을 때 사람들은 아예 선택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이거는 뭐 유명한 실험이죠? 자, 실제로 직원들한테 are given 공짜 여행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야. 파리로 가십시오. 선택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가면 돼. 그럼 사람들은 happy, satisfied, 만족감을 느껴, content 다 되는 거죠. 자, if you give them, 근데 그 직원들한테 하와이 가세요 라고 하는 선택지 없는 또 무언가를 줘. 그럼 걔네들 너무 좋아라 한단 말이야. 만족감을 느껴. 하지만 if you offer them, 그 직원들한테 choices, 드디어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야. 파리와 하와이 중에 하나 가세요. 그러면 얘네들은 선택이 없을 때보다는 less happy,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No matter what, 그치,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점이 이거야. 왜 선택을 하게 만들었더니 disruptive, 사람들이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disruptive, 혼란스러움을 왜 느끼는 거야?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이유를 알려주겠대. 그럼 사람들은 왜 선택을 싫어하는가, 두려워하는가? 자, the reason is that, 이거라는 거. 이게 중요하죠. 자,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목적하고 투부정사 기억하시고 뭐 하게 만들어? 첫 번째, 얘들아, 비교를 하게 만든다는 거야. make comparison, 비교할 수밖에 없지. 하와이가 좋은가? 파리가 좋은가? 그리고 비교해서 두 번째, acknowledge, 무슨 뜻이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야. 받아들여야 돼. 뭐를? 상대적인 단점. 그럼 얘들아, 상대적인 단점은 내가 선택한 거에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포기한 거에 단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선택지의 단점 쓰세요. 선택한 것의 단점. 내가 파리를 선택했어? 파리는 이게 좀 아쉬워. 받아들여야죠. 내가 파리 가기로 결심했잖아. 그거의 예시를 뒤에 설명한다는 거죠. 어떤 거의 장점보다 단점을 내가 안고 간다는 게 좀 불편한 사실이긴 하니까. 자, 그래서 얘들아, 파리를 선택한 사람들은 complain,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했어. 만족도가 떨어지죠? 자, complain, 어떤 불만을 얘기했냐? 야, 파리는 바다가 없잖아. 단점이죠. 하지만 내가 파리 가기로 결정한 이상 바다는 포기해야 되는 게 맞죠? 인정해야 돼. 자, 반대로 하와이를 가기로 한 사람은 또 후회해. 만족도가 또 떨어져? 어떤 점에서? It doesn't. 하와이는 그 유명한 오르시에, 그 다음에 유명한 거 뭐 있죠? 루브르. 그럼 박물관 없잖아. 이렇게. 그러면 단점을 수용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심리학자가 뭐라 부르냐면 선택의 횡포라고 불렀대. 얘들아, 횡포를 부린다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그러면 선택의 횡포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왜 나쁜 점이냐? 왜냐면 봐봐, rather than, 뭐뭐 하기보단, 자유를 주기보다는, 누가? 선택이. 그래서 얘가 주어인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하면 freedom, 자유를 제공하기보다는 저 선택은, 핵심 단어 밑줄, constraint 밑줄 치세요. 밑에다가 restrain. 우리 애들아, 코끼리 얘기하면서 제한하다, 제약하다, limit, restrict, constraint, restrain. 4개나 정리했어요. 무조건 알고 계세요. 코끼리 얘기했었죠, 우리? 그래서 제약하다, 리밋하고 리스트릭트만 알지 말고 저것도 같이. 결국엔 선택하면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서 횡포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됐죠? restrain 동사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훨씬 더 큰 선택은 우리의 불만족도를 높이게 된다. 왜 우리는 불만족도가 올라가? 우리의 불행이, 우리는 걱정돼. 뭐가?
내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 뭐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얘들아, 우리가 비교를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뭐야? 내가 제대로 선택하기 위해서. So in an effort to get right. get right 하면 올바르게 하다. 다시 말하면 선택을 올바로 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우리는 불행감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그쵸, 무서움, 두려움도 증가시키게 되고, 그리고 기대도 높이게 되는 거죠. 기대를 크게 갖는 거죠. 자, 어떤 기회? 내가 선택한 게 최고의 선택이었어. 하와이가 짱이지. 프랑스가 짱이지. 이런 식의 기대를 높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문법적인 거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 문법 지난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사실 문법이 강화된 시험이니까 언제든지 문법은 나올 수 있죠. 자, having pp. 자, 분사구문 돼 있어. 우리 이거 무슨 분사구문이라 부르지? 완료 분사구문이라 부르지? 그러면 굳이 having pp 형태로 쓰는 이유는 뭐다? 주절의 동사보다 이전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무언가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얘보다 이전이라 생각해서 having pp 쓴 거야. 우리 선택을 하고 나서 우리는 뭐 하기 시작해? 후회하기 시작하죠. 자, 또 분사구문이야. wondering. 궁금해하면서 또 의아해하면서. 어떤 걸 우린 궁금해? 여전히 question이야? whether if 바꿨을 수 있고 내가 한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여전히 우린 궁금해하면서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거지. 그래서 선택지가 많으면 우리는 좋기보다는 나쁘다.